안녕하세요. 배트잉글리시의 하늘의 원장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필기해가면서 교과서 정리할 텐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해주는 부분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문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해설을 듣다가 당연히 문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란색 영어펜으로 표시해두고 꼭 선생님에게 해설을 부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백을 활용한 필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Lesson 4, From Nature to Architecture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From A to B라는 구조를 가져서요. A에서부터 to 어디까지, B까지 라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Nature는 자연이고요. Architecture 조금 어렵죠? Architecture이라고 있고요. 건축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부터 건축까지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자연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건축 작품에 자연의 성질을 그대로 담으려고 했던 스페인의 거장 안토니 가우디에 관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 부분 교과서에서 본 적 있었을 거예요. 이 세 개의 이름은 꼭 읽고 반드시 익숙해지도록 해야 될 텐데요. 까사밀라라고 하는 밀라의 집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 집에 대해서 어떤 묘사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밀리아 대성당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엘 공원이지요. 네, 뭐 조금 더 그림을, 사진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2015년에 10월에 스페인에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찍었던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안토니 가우디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이게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공사 중이죠. 한 10년 정도 있으면 한 2025년 정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성당에 입장할 때 입장료를 내거든요. 입장료 모두가 이 공사를 하는데 쓰인다고 하네요. 선생님은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너무 보고 싶어서 스페인을 갔던 것이었기 때문에 입장을 2번이나 했었거든요. 선생님은 2배로 기부를 하고 온 거나 다름없겠죠. 네, 멀리서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멀리서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여기 차의 크기를 보면 네, 이 성당이 얼마나 큰지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선생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내부 들어가면 네, 이렇게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데 좀 특이합니다. 자연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from nature라고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부분들 보이십니까? 네, 이게 나무의 기둥, 그러니까 기둥 모양을 나무로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여기 하나하나 조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네, 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꽃의 모양을 그대로 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그 탑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바르셀로나를 이렇게 쭉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야경도 함께 감상할 수 있고요. 네, 또한 이거는 까사밀라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밤에 갔었거든요. 다른 일정을 마치고 밤에 갔었는데 네, 밤에 본 모습도 상당히 멋있죠. 네, 이렇게 웨이브가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도 그냥 네모난 게 아니라 이렇게 둥글게 아치형을 그리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모양 자체도 뭐 여기 그림에서도 자세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웨이브가 져 있다. 굉장히 특이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구엘공원입니다. 네, 구엘공원 가시면 네, 이렇게 여기 벤치에 앉아서 여기 너머를 구경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부터가 전부 다 구엘공원의 시작입니다. 뭐 굉장히 넓기도 하고 그리고 어, 곳곳에 가우디의 흔적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구엘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구엘이 가우디 사실은 굉장히 가난했는데 돈 걱정하지 않고 예술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줬던 스폰서, 그러니까 후원자였거든요. 그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엘 공원을 지었다고 하네요. 이 모든 사진 보여드렸는데 선생님이 찍은 거 아니라고 의심할까봐 선생님의 셀카도 살포시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A부터 H까지의 형용사를 사용해서 이 까사밀라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 구엘 공원
이 공원들을 묘사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카사밀라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굉장히 곡선의 유려한 형태를 자랑했었죠. 그래서 wavy lines, 네, wavy line을 자랑하고요. 그래서 이게 A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사그라다 파밀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거든요. 사람이 서면 아마 이 정도쯤 될 거예요. 굉장히 큰 위용을 자랑하거든요. 그렇게 크고 웅장하다고 할 때 grand, 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beautiful 이라고 하는 형용사 아무리 써도 모자라다.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구엘공원 같은 경우는요. 색깔도 굉장히 다채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큼 엄청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imaginative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는 다채로운 색깔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amusing, 보기에는 없지만 colorful 이라고 하는 표현들도 구엘공원을 묘사하기에 적절한 형용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본문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는요, 1852년에 태어나셨고, 1926년에 생을 달리하셨어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라사그라다 파밀리아 공사를 2025년까지 마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2026년에 가우디의 사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의 목표도 2026년에 뭐죠? 네. 가우디의 그 서거를 기념하는 스페인 여행을 다시 한번 할까. 이렇게 혼자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사실 스페인 안에는 카탈루냐라고 하는 지방이 있고요. 그 지방은 스페인 사람이라고 불리기를 거부하는 카탈루냐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적이 카탈란이다라고 써져 있는 거고요. 코퍼 스미스라고 하는 건 대장장이입니다. 대장장이 아들이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Antoni Gaudi is one of the greatest architects Spain has ever produced 라고 되어 있네요.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제목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Meet 가우디, 가우디를 만나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놓고 동격의 콧말을 사용해서요. An architect who loves natur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ho라고 하는 건 주격관계 대명사여서 네, 앞에 있는 architect를 꾸며주고 있는데요. 자연을 사랑했던 건축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architecture는 건축이라고 하는 학문이라는 이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건축가는 영어로 뭐라고 한다? 네, 건축가는 architect라고 한다. 네,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안토니 가우디는요, 첫 번째 문장부터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one of the 복수명사 나오고요. 복수명사 앞에 최상급 사용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상급을 사용해서 복수명사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뒤에 주어, 그 다음에 현재 완료의 시제가 나와서 특히 ever 같은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ever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라는 의미여서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아우르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네, 스페인이 produced, 그러니까 발굴해냈던, 스페인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뭐 생산하다라고 하는 건 조금 어색하고, 네, 스페인이 뭐 배출한,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스페인이 지금까지 배출했던 가장 greatest, 위대한 architects, 건축가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인도를 내어줄지언정 셰익스피어를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영국 사람들의 셰익스피어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스페인 사람들, 특히 바르셀로나 사람들은요, 가우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배출한 최고의 건축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들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우디 is known. 가우디는 알려져 있습니다. for 다음에는 항상 이유가 나오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his unique and imaginative style. 그의 독특하면서도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상상력이 넘치는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imaginative 꼭 챙겨두시는 형용사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상상력이 풍부한, 상상력이 넘치는 이런 뜻이 되겠고요. imagine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상상하다에서 온 건데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미안합니다. imaginary라고 하는 형용사도 있고 그 다음에 imagin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도 있거든요. 똑같이 imagine에서 왔지만 여기서는 지금 상상력이 넘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공해라는 의미의 imaginary라든가 상상이 가능한, 상상할 수 있는 이란 의미를 가지는 imaginable 두 가지가 요 imaginative 자리에 올 수 없다까지 챙겨두면 좋겠습니다. The following is the interview Bella Torres, an art reporter from the Barcelona Times, had with Mr. Gauge 라고 되어 있네요. The following이라고 하는 건 다음은요 이런 뜻이고요. 다음은입니다. 뭐냐면요 인터뷰인데요. 어떤 인터뷰냐면 주어가 동사했던 인터뷰입니다. 영어는요 아무 이유 없이 명사가 두 개 붙을 수가 없거든요. The 인터뷰도 명사죠. 그 다음에 벨라토레스도 사람 이름이니까 명사잖아요. 그 명사가 이렇게 두 개 붙는 경우에 괄호를 치고 뒤에 동사가 나올 거다. 근데 이 동사는 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3형식 이상의 동사일 것이다. 근데 지금 목적어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괄호 닫고 얘를 주어, 얘를 동사 처리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앞에 명사, 즉 선행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생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콤마는요. 여기서 콤마는 동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벨라토리스가 누군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즉이라고 말해주면서 art reporter래요. from은 출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타임즈라고 하는 네, 신문 이름이겠죠. 신문사의 예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리포터거든요. 그 사람이 had 가졌던 인터뷰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요? 네, 미스터 가우디와 함께요. 그래서 인터뷰의 형식을 빌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우디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지 정말 거의 100년이 다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이 인터뷰를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거의 다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인터뷰가 있겠지만 일부만 따와서 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00번부터 보면 Let's start by talking about your childhood 라고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Let's start, let us start의 줄임말인 건 알고 계시죠? 시작해 봅시다 라는 말이고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이 되고 항상 수단과 방법을 의미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함으로써요? talking, 말함으로써요. 뭐에 대해서?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가우디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What were you like when you were you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What, like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성격, 어떤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여서 what like는 how랑 똑같다. 그래서 how were you? 너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When you were young, 어렸을 때 어떠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Well, 글쎄요. 이러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어렸을 때 얘기할 거잖아요. 어렸을 때 얘기는 늘 과거 형태로 얘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면서 그래서 여기 were you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was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I was often sick when I was young. 나는요, 종종 아팠습니다. 이 형식 동사에 대해서 주격보호 나왔고요. 언제요? 내가 어렸을 때요. Since I could not play outside like other kids. 이제 since는요, 이후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뒤에 현재 완료인 have pp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재빨리 have pp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뭐뭐이기 때문에 즉 because랑 같은 의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여서요. 내가 놀 수 없었어요. 밖에서. 누구처럼요?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 나가 놀 수 없었기 때문에 spend 시간 ing 했습니다.
여기 ing가 늘 시험제 자리고요. spend 시간 ing 형태를 사용해서 ing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내 시간의 much, 많은 부분을요. 많은 시간을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시간은 셀 수가 없거든요. 셀 수 없는 거에 많은은 much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many를 쓸 수가 없다. 기억해 주시면서요. 시간의 많은 부분들을 observing nature, 자연을 observe라는 단어는 관찰하다 이런 의미죠. 관찰하는데 썼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observe가 다시 삼형식 동사여서요. 삼형식 동사인 observe라는 동사에 대해서 nature가 목적으로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o that is why nature has had such a great influence on your designs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that is why라고 하는 건 why 뒤에 항상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였군. 죄송합니다. That is why 다음에는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군요.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that is why는 so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at is why 떴다. 그러면 so. 그래서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자연이요. has had라고 표현한 이유는 인터뷰 시점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생생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그대로 따왔잖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를 사용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such a great influence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such 형용사, 명사, 어순 중요하고요.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 influence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어 왔군요. on 어디에요? 당신의 디자인에요. 라고 리포터가 말하니까 I guess so. 그렇게 추측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이죠. 이때 so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자연이 당신의 디자인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The lines in my buildings, 내가 건축한 그 빌딩들의 lines, 선이요. are not straight. not A, but B의 구조를 가져서요. A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가 왔다면 B 자리에도 형용사가 와줘야 된다는 이렇게 모양을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not A, but B는요. A가 아니라 B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line들이 straight, 곧은 게 아니라 soft, 부드러우면서도 wavy, wave가 우리 물결이라는 의미의 명사잖아요. 형용사 만들어주려고 wavy라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굴곡이 많은 곡선이다. soft and wavy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우리 까사밀라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you know, 당신도 알다시피 lines we see, line도 명사고 we도 명사네요. 네.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lines를 꾸며주는 거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lines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선은요 are not straight. 사실 선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까사밀라죠. 스페인어로 까사는 집이라는 뜻인데요. 밀라 시인의 집을 가보면 자연의 모습을 많이 따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 소프트하면서도 어떤 라인, 웨이비한 라인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연이 가우디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 자연에서는 스트레이트, 곡선이 아닌 직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었다. 참고로 또 구엘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유려한 선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가 입구고요. 여기가 관리인의 집이고 하나는 이쪽이 관리인의 집이고 이쪽이 상점이거든요. 그 기념품 파는 가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정말 무슨 핸델과 그레텔 정도에 나올 것 같은 곡선을 자랑하는 과자집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자연을 본따서 만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읽어갈수록 가우디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기분이라 좀 흐뭇하고 든든하시지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